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자,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부의 앞으로 나올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정부에서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21번째 대책이 소용이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자, 그러니까 22번째 대책을 내놓겠다. 자, 22번째 대책은 갭 투자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 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거치고 있나,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제 개편을 하고 있나, 나온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부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역대급 유동성이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 투기 세력, 자, 그 투기를 지금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거에 맞서서 나올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세금 폭탄이죠. 자, 정부는 세금으로 맞서고 있고 투자자는 유동성을 가지고 투자로 맞서고 있고, 자, 이 두 개가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도 그런 세금 폭탄은 있었지만, 자, 그때와는 지금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당이 강력한 여당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180석을 가진 강력한 여당이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세금의 문제는 그때하고도 틀려요. 종부세 문제라든지 법인 규제라든지, 자, 그리고 갭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틀리고, 심지어는 1인 고가주택, 한 가구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릴 수 있다. 자,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를 짤지, 어떻게 자산을 정리를 할지, 자산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에 타이틀을 정부는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입장은 뭡니까? 돈이 많이 쓰는 정권이잖아요. 지금 정부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지금 국가의 곡간이 비어 있는 상태죠. 많이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증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자들, 다주택자들, 거기에서 거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인세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낼 수 있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카드를 많이 그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가 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취득세도 안 거쳐, 등록세도 안 거쳐, 양도소득세도 안 거쳐,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집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자, 아파트를 많이 지니까 취득세도 거치고 등록세도 거치고 법인세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로 하락을 바라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입장은, 속내는 바라지 않는다. 상승을 바란다. 자,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죠. 자, 그게 가장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정부는 급등을 예상하듯이 정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 투기 세력 머리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부라는 이 주체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자, 누가 투기를 하고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자, 누가 많은 이익을 내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그 위에서 흐름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흐름. 정부가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시장은.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내놓고 있고, 자, 정부가 갭 투자 세력에 대해서 22번째 대책을 준비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요번에 그 대책 중에서 가장 빠진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갭 투자에 대한 대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 세력에 대해서는 폭탄 과세로 때리면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이 갭 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갭 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도 또 이렇게 투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에 대해서, 갭 투자 세력에 대해서 22번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파로 나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홍 부총리의 어떤 온건파, 자, 뭐 그건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죠. 그리고 당의 입장은 또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떤 강경파, 강경한 그 토지 공개념에 그 접근한 토지 공개념에 가까운 그런 그 정책들을 이렇게 발의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파가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내놓는 안이 좀 약하다. 자, 그래가지고 기재부 장관을 바꿔야 된다. 저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으로도 갈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홍 부총리가 물러나고 기재부 장관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시면 그 세제 정책은 매우 강경파로 노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커다란 그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러한 국토부 장관 부총리 입각설이 신문에서 보도가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부총리의 좌파 강경파 입각 시에 강력한 세금 폭탄 정책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180석의 무소불위의 정당이에요. 자, 밀어붙이면 분명히 그 시행령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반쪽 부동산 규제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완벽한 규제 대책이 되려면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자, 양도소득세 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좌파라는 것은 뭐 저는 이제 뭐 좌파든 우파든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또는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뭐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불로소득. 자, 그건 불로소득이라고.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그 소수가 독점을 하고 독점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 그것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좌파 사상에서 갖는 그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러니까 소수가 어떤 많은 현금을 동원해서 갭 투자를 해서 어떤 좋은 입지 아파트를 지고서 비싸게 호가를 부른다. 좌파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과세를 더 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작년과 올해 그 강남의 그 종부세율이 무척 다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공시지가 반영률이 또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또 올라가겠죠. 한 20%, 30%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급격하게 보유세가 올라가는데 과연 그 우리 경제 사이즈와 그 소유자의 소득 그런 상황에 맞는가? 자,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가령 강남에 산다고 모든 사람이 어떤 그 월 소득이 높진 않겠죠. 은퇴하시고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사시는 월 소득이 별로 없으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살 것이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강남의 어떤 뭐 20억짜리 아파트, 뭐 15억짜리 아파트, 자, 그런 고가 주택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가령 일반 평범한 직장인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융자를 내서 그 아파트의 아이들 때문에 강남에 들어갔는데, 강남에 뭐 1년에 돈 1,000만 원씩 세금을 내라.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1년에 연봉이 세후 5천밖에 안 되는데, 자, 1,000만 원을 내면 4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강남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좌파에서 보기에는 부동산 토지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이게 확실한 좌파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특정한 지역, 뭔가 독점할 수 있는 지역을 경제지대라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자, 얼마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 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정책 수단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자, 그러면 22번째 대책은 강력한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자, 강력한 여당이 등장했고 기재부안은 약하다. 자, 그런 얘기를 또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재부안이 나와도 그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 주요 방향은 실거주, 실수요 중심이다. 자,
지금 정부가 가장 미워하는 적폐 세력은 집을 투기로 삼는 세력입니다. 자, 좌파 이념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적폐 세력이죠. 심지어 정부는 이제 갭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갭 투자를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똘똘한 한 채로 가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똘똘한 한 채도 강력한 세금을 예고하고 있다. 예전에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 세금 완화를 하겠다, 종부세 완화를 하겠다, 자, 그러한 얘기를 뒤집는 얘기죠. 자,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정부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의 노도강 금강구, 자, 이게 일반 그 서민 평범한 사람들의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 승계 비율이 64%. 그러니까 그 64%가 갭 투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도세 실거주 요건도 강화 준비다.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자, 이 나라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국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데 실거주 요건이 뭐 10년, 20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면 실거주 요건인데 이런 나라는 10년 이상을 살아야 실거주 요건이 된다. 그런 나라를 본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틀리죠.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부의 어떤 분배, 자, 그런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세금 증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정부가 내놓은 세금 정책 한번 보시죠. 일단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대폭 인상. 자, 공시지가 공정시가 비율 올해 90%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100%로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22년 되면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자, 정부가 믿는 구석은 이거예요. 니들 집을 사라. 우리가 세금 폭탄을 100% 적용해서 때리겠다. 자, 정부는 결국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벌써 이제 강남의 고가 주택은 세금 폭탄을 때렸고, 자, 그런데 이 세금 폭탄을 때렸는데 집값 잡기는 실패했죠. 자, 실수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수요가. 자, 강남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15억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는데도 현금 가지고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갭 투자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다. 그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리고 법인 투기 세력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때렸다. 자, 이건 성공했어요. 법인 투기 세력은 뭐 거의 근절됐다고 봐야 돼요. 이제 뭐 법인을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30억 공시지가 30억 정도 되는 집을 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억 이상 내야 된다. 아,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제초안. 자, 이제 부과 시작을 했고, 이거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또 이것도 사회적. 자, 그리고 이미 규제 지역에는 중과세를 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는데도 집값이 올라간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모자르다. 이제 남은 것은 갭 투자다. 자, 갭 투자가 집을 여러 채 확보를 안 하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냐. 자, 그래서 정부가 22번째에서는 갭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 폭탄을 때린다라고 예고편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걸 넘어서 지금 고가주택 1주택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뭐 다 나온 거죠. 뭐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공시지가 비율을 더 높게 적용하면 뭐 세금 폭탄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 시간 문제. 자, 정부가 발의 중인 법안들이 있어요. 자, 양경숙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데 이거 발의 준비 중인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을 추가하겠다. 더 늘리겠다는 거죠. 보유 기간 2년 미만. 이것을 이제 뭐 늘리겠다는 얘기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인상을 하겠다. 양도세를 인상하겠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매매할 때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 자, 이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부 규칙에도 아주 꼼꼼하게 뭐랄까 피해 나갈 구멍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맞나 모르겠어요. 참 이게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건지. 자, 1가구 1주택 세금 강화 고가주택. 기재부가 내달 말에 세금 개편안 발표를 예정한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모아서 어떤 토론을 거쳐서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개편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강경파와 온건파의 차이가 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통합당 의원이죠, 유경준 의원이
세금 폭탄 방지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자, 공시지가 인상률이 5% 제한하겠다. 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전부 떼겠다. 정부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때리겠다. 자, 법인 투기 세력에 때렸고, 자, 이제 남은 것은 현금 갭 투자라는 거예요. 자, 현금 갭 투자. 2주택, 그래서 2주택 이상 임대 보증금 간주세율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주택이었는데 2주택 이상으로 간주세율을 적용해서 때리겠다. 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임대차 보호 3법을 준비 중인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떤 증세를 하겠다는 사전 작업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 이제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전세를 많이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지 전월세 신고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또 설정하겠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넣겠다. 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전월세 무제한 연장. 박주민 의원 이 양반이 이걸 또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거의 이거 글쎄 이대로 될까요? 자, 정부는 증세가 풀해. 자, 정부는 돈 쓸 곳이 많아요. 근데 지금 돈 들을 곳이 없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법인세는 감소하고 있고, 정부가 믿을 구석은 결국 증세밖에 없다. 자,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증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목표예요. 자, 투자자는 세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이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무작정 이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무작정 지방 가서 썩다리 아파트 막 주워 모으다가 정말 깡통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도 안 팔리고 매년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빠르신 분들은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라는 거죠. 갈아타서 세금 폭탄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똘똘똘한 한 채에도 세금을 폭탄하겠다라고 고려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결국 가렴주구예요. 가렴주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세금을 국민에게서 많이 걷는다는 것은 그게 부자들에서 걷던 아니면 중산층에서 걷던,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고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들이 절대 낼 수가 다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서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겠죠. 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런 과도한 세금 정책은 주택 시장이 교란될 것이고, 결국은 아파트 공급을 못 하겠죠. 새로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올라고 그러지 않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금 폭탄은 결국 서민들에게 결국 전가될 수밖에. 이 급격한 어떤 개혁, 세제 개혁은 사회적 부작용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자, 너무 급하다. 우리가 유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에 각자의 소득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생활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없는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라. 내가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매달 1,000만 원씩 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 내라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셀러리맨 했던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겠죠. 자, 물론 어떤 투기 세력, 다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막 아파트 갭투로 싹쓸이하는 분들, 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때려야죠. 때리는 게 맞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문제는 이 세금이 과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 사회적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의 이념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 결국은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국민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세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부는 절대로 물러설 정부가 아닙니다. 자, 물러설 정부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앞으로 세제 개편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내가 세금을 낼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셔도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게 살 길이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